안녕하세요. 초보자가 함께하는 복받는 세상입니다. 복받는 세상에 오셨으니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오래전에 뽑아놨던 콜로라따 브랜티, 이 다육이가 색깔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던 다육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5월부터였겠죠? 그때부터 무름 같은 표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상태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에 고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육이가 오래되면 수명을 다하려고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럴 때는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뽑아서 여기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나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바로 뽑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6월 초? 5월 말? 5월 말인가? 6월 초쯤에 뽑아놨어요. 뽑아서 이렇게 종이컵에 이렇게 구멍을 뚫린 이 종이컵에 그냥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그냥 심을 수 없고 지금 제가 여기를 자르려고 하는 이유는 오래된 아이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바짝 잘라줘서 뿌리를 내려서 심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이런 폭염에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한데, 저는 모두 하나하나가 제가 실제 체험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약간 무른 것은 아닌데 무른 듯한 이런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뿌리를 내려서 심으면 지금 누리끼리 한 아이들이 다 하엽이 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와 함께 하려고 지금 얘를 자를 거고요. 그리고 이 누브라는 정말 예뻤어요. 이 지금 콜로라따 브랜트가 언제 심었냐면 20년 10월 17일에 심은 아이예요. 근데 이 누브라도 그때 심었던데 너무 수영 예쁘게 끝이 빨갛게 이렇게 무름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빨갛고 예뻤어요. 끝에만 이렇게 선이 예쁘게. 그랬는데 왜 도둑비라고 하죠? 소나기에 한번 들이쳐 가지고 세게 맞았어요. 제가 그날 외출했다가 들어오니까 흠뻑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빼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선풍기만 틀어주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놨더니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무른 거는 다 떼고 이렇게 이런 컵에 뒀으면은 이렇게 삐뚤어지진 않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놨더니 이렇게 미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말렸다가 가을에 선선해지면 심으려고 그래요. 여기 요만큼은 살아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너무 예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예쁜 아이들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쁘다고만 하지 각별한 사랑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도라도 짱짱하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방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풍도 잘 안 되는 귀석퉁이, 너는 잘 크니까 거기에 있어도 되겠다 그러고 뒀더니요, 이게 무름이 왔어요. 어제 저녁에 자고 나니까 여기에 무름이 와서 지금 몇 개 떼줬거든요. 입장은 얼른 떼주고 이거를 그냥 견뎌볼까 하다가,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육이를 위해서나 제 기쁨을 위해서는 빨리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이렇게 바로 뽑았어요. 뿌리는 이렇게 활착이 잘 돼서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뽑아서 컵에다가 놓을 거예요. 종이컵에 이렇게 이쪽처럼. 맨 처음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에탄올로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가위하고 이렇게 이렇게 칼을 깨끗이 소독을 해야지,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거는 초보자님들도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콜로라따 브랜티를
맨 처음에 밑에를 자를 거예요. 우선은 가위로 먼저 이렇게 잘라야 되겠어요. 오, 이게 묵은둥이는 맞나봐요. 오래된 다육이만큼은 여기가 약간 색깔이 이상하죠? 병이 들었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컸던 아이라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이 여름에 다육이에 보낸 아이 없나요? 저는 보낸 아이가 있어요. 몇 개 보냈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화이트 그린이도 하나 보내고 또 하나 있는 아이가 다 고스라져 갖고 뽑아놨어요. 빨간 건데 병균 들은 건지 원래 상태가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깨끗하게 금방 하시던데 저는 조심스러워 가지고 조금 더 살려보겠다는 이유에 천천히 하고 있어요. 다육이가 가면은 거를 익숙해져라, 담담해져라 라고 고수들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담담하셨던가요? 맞아요. 이론은 담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며칠 동안은 섭섭해요. 왜냐면 그래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저와 한가 쳐다보면서 눈을 맞았던 아이인데 가버리면은 뭐 자책도 되죠.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뭔가 몰라서 그랬나 보다,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하면서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집 환경과 다육이와 남들이 키울 때의 설명은 들었지만 그 설명이 꼭 우리 집 환경하고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육이 이름은 똑같은 다육이지만 환경이, 그러니까 온도, 습도, 통풍 이런 것들이 각각 다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은 제대로 지내면서 놓으면서 어떤 다육이가 어느 쪽에다 놓아야 더 안전하게 겨울과 여름을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지나 봐야지 뭔가 자기가 자기 집에 맞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뽁뽁이랑 갖다가 여기를 깨끗이 하라고 배웠는데 깨끗이가 여기가 잘 안 되네요. 이거까지 떼는 건가요? 안 떼는 건가요? 여기가 지금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병균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병균인 것 같기도 하고.
병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정말 오래된 아이라서 그렇다고만 생각해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게을러요. 빨리빨리 하지 못해요. 그때 바로 대처했으면은 좀 나은 환경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두었다가 하고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바쁜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 루통가루를 뿌려 놓는데 저는 여기다가 그 뭐죠? 마데카솔 가루를 할 거예요. 마데카솔 가루도 루통가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루통가루를 이렇게 물로 개었어요. 개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아이를 떼줄까요? 장을 하나와 둘 어구 지저분한 거 들어갔네. 듬뿍 듬뿍 이것까지 먼저 뗄게요. 이렇게 입장을 뗄 때는 좌우로 하는 거 우리 초보자님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야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정도는. 생산점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게 둘 거예요. 이렇게 쭉 뒀다가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났을 때 그때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금방 나지 않겠죠? 그러면 한 2달 정도 그렇게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여기 이 생전점이라는 거는 이 잎에 여기 가운데에 뿔떡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생전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생전점이 있어야지 거기서 새싹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기도 이렇게 발라서 이꼬지를 해볼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여기다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발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남았으니까 여기 뗐던 자리에 혹시 또 세균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발라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고 이 뿌리는 제가 지금은 그냥 둘 거예요. 자르지 않을 거예요. 심을 때 여기를 조금 잘라주고 지금은 좀 해주면 잘라주면 몸살을 더 할 것 같아서 두고요. 그 입장을 왜 따주지 말아라, 하엽을 따주지 말아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왜 따주지 말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이 입장에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됐을 때 이걸 따주면 여기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 상처가 이 날씨가 고르지 않고 이렇게 덥고 습하고 이럴 때는 거기에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이가 전체 다 이 다육이가 아프게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건 놔두고 이렇게 만져서 뚝 떨어질 정도 있는 거 아니면 무름이 심하게 들어있는 거. 지금 여기 누브라 같은 경우는 무름이 심하게 있어서 제가 다 따준 거예요. 그런데 이사도라는 지금 많이 그런 게 아니라 두 장 정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입장만 떼주고 이 입장은 무름이 온
온 건가 아닌 거 몰라서 그냥 두면서 이렇게 가위밥, 이 가위밥을 왜 넣는지는 아시죠? 가위밥을 넣는 이유는 이 입장에 그냥 떼면은 거기에 세균도 있을 수 있지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목대가 달라져요. 통통한 목대였던 게 이렇게 가늘어지고 이래요. 그러면 가만히 나서 자기들이 다 스스로가 말라서 하얘져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떨어질 정도 됐을 때는 그 목대가 짱짱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고, 특히 여름에는 하얀 자리에 세균 감염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균 떨어질 때까지 하엽 정리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많이 줘요. 여름에 하엽 정리하지 말아라. 근데 진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져서 툭 떨어질 정도의 되는 아이를 해주지,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를 잘라주지 말아라, 띄워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세균이 번식하고, 또 목대 있는 아이들은 세균 번식과 함께 목대가 튼튼하지 않고 가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집에 아픈 아이들을 치료했다고 할까요? 치료했는데 치료가 잘 돼서 잘 커야 할 텐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콜로라도 브랜티도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될지 제가 이 상황을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누보라도 마찬가지고, 이사도라는 제가 찬바람이 나면은 심어줄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이 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복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